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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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안 들면 틀린 겁니다. 행복이라고 했어요. 시술은 괜찮나요? 기분 좋다고 네. 소고기 사 먹고 천장!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 아 정말 항상 녹화 때마다 가장 기대되는 코너죠. 매주 두려워지는. 과연 슬리피 씨가 오늘은 어떤 버전으로 인권송 불러주실지 오늘은 또 뭐 특별히 국방TV 행군기답게 군가 버전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네. 너무 기대된다. 그렇죠. 제가 군가 버전으로. 네, 역시. 군단의 행진하다.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아 이거죠. 이런 군가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왠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살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사랑, 첫 키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 가는 휴가, 첫 휴가입니다. 휴가. 그 입대한 다음 처음 휴가를 앞두면 진짜 잠도 안 와요. 정말로. 설레지. 군인의 행복한 시간, 신병 휴가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차선이 형! 차선이 형 준비됐어?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다른 질. 아, 이것도 순서가 또 있네요. 칼주름. 얼마나 각을 세우려고. 자존심이죠. 베이겠다, 베이겠다. 민간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칼주름. 불광 아니면 불광. 저거는 이제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져요. 맞아, 저게 맞선임이 많이 닦아줬었어요, 저때. 바로 위에 선임. 준비하는데 거의 한나절 걸리겠는데요? 아, 저건 뭐 한 만번 자선아. 문질러야 돼요. 이병, 조, 자, 손. 이거 휴가복 다 다른 다 갖고 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야, 기분 좋겠다. 이것 좀 그 터미널 앞에 우체통에 좀 넣어줘. 알겠습니다. 총성 이병 교자손 행정실에 응모 있었습니다. 총성 이병 교자손은 2004년 7월 9일부터 동년 동월 13일까지 100일 휴가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총성. 그래, 휴가 잘 다녀와라. 알겠습니다. 총성 요금 맞추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저때 기분 찢어지지. 와. 아씨 터미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자 오늘은 마음이 뭐를 급해. 하고 놀까나 설레는데 급해, 급하게 설레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 아이고 날씨도 이렇게 푸르구나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저희 만날까? 상상이네. 벌써 이틀이나 지났네. 아니야. 오늘까지 재밌게 놀아야 돼. 까불하죠. 나온다. 술이나 먹자, 씨. 좀. 어떡해. 무학대대요. 뭐라고요? 무학대대요.
아까랑 너무 상반된다. 진짜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럼요. 아우 진짜. 앞으로 저때 공감해요. 한 6시까지인가 막 날씨도 우울하네. 도착했어요. 어떡해. 아 이때 후 저 첫 휴가 설렘이 스튜디오에도 느껴졌어요. 네. 다들 이렇게 좀 추억에 잠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네, 어떠셨어요? 아, 자기 전에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는 게 첫 휴가죠. 예, 지금도 100일 휴가 생각하면 진짜 설레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병 위로 휴가라고 하죠. 지금은. 네,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도에는 100일 휴가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병 정기 휴가가 첫 휴가였는데 제 밑에 후임 때 100일 휴가가 생겨서 예, 그 입대하고 100일 있다가 가는 휴가라고 해서 100일 휴가라고 예, 불렀었죠. 그러다가 2007년 신병 위로 휴가라고 정식 명칭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119번이거든요. 저도 4박 5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효자손 방금 영상처럼 4.5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입대한 다음 연도부터 3박 4일로 단축됐어요. 이제 3.4초가 된 거죠.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육군은 2012년 8월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이병부터 복무하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신병 위로 휴가도 4박 5일에서 이제 3박 4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휴가도 이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게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새로운 휴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속 나온 군복도 지금은 볼 수 없는 군복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다림질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휴가 전에 준비할 게 그렇게 많이 없겠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 병사들은 애초에 생활관에 다리미 자체가 없죠. 예전처럼 별도로 막 선임들이 해주고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아, 그 정이 좀 사라졌네. 네. 나 때만 해도 제일 좋은 군복 입고 나갈 마음에 빳빳하게 다려놓고 이 선임들이 아버지 군번이라던가 이 선임들이 뭐 군화 물강에 불강에 뭐 그냥 내리사랑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요즘은 장병들이 휴가 전에 뭘 준비하나요? 이제 보통은 이제 충성마트에서 부모님 화장품을 사고 이제 짐을 바리바리 챙겨서 이제 최대한 압축시킵니다. 그 가방에.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부대 안에서 해야 되는 절차도 있죠. 첫 번째로는 휴가를 계획하고 휴가 신청서나 게시판에 휴가 일정과 종류를 신청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병과 행보관, 중대장 등의 지휘관 결재를 받고 대대장의 결재를 얻으면 휴가증이 나옵니다. 휴가 준비를 위해서 이제 간물대와 침상은 즉각 전투 준비. 그러니까 휴가에서 복귀해서 바로 전투에 나갈 수 있게 깔끔하게 이제 갖추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번줄과 휴가증은 꼭 챙겨야겠죠. 챙겨야죠. 그와 동시에 꼭 할 게 있죠. 이 군대에 가면 평소 계획 없이 살던 사람도 굉장히 꼼꼼해지거든요. 특히 첫 휴가 전에는 뭐 할지 그 분 단위도 아니고 나노 단위로 다 적어놔야 돼요. 먹고 싶은 음식, 어디서 뭘 먹을지, 만날 사람들, 보고 싶은 영화, 쇼핑 리스트 등등 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적어놔야지 진짜 알차게 딱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휴가 나가기 전날 밤까지 뭐 할까 막 적다가 지쳐서 잠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현역에 계신 두 분은 휴가 때 뭐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휴가 때 할 일을 이제 30분 단위로 엑셀 파일에 정교하게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막 비가 올 시 혹은 비가 안 올 시 조건을 다 정해놓고 이때는 여길 가고 만약에 여기 식당이 닫으면은 이 순위를 여길 가고 이런 걸 다 세워놨거든요. 이제 전 장교교육대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2박 3일간의 인관 휴가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기분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좋은 나머지 막 돈도 흘리고 네, 나사 풀린 채로 집에 갔던 기억이 좀 나네요. 돈까지 흘렸어요. 저는 첫 휴가 때 이제 먹는 게 부실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나가가지고 기름칠 좀 해야겠다. 이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거나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뭐 소고기에 이제 뭐 술을 좀 마신다거나. 먹고 나서 이제 또 이제 해장해줘야 되는데 국밥에 소주 한 잔 또 해주고 또 짜장면도 생각나니까 짜장면에 탕수육도 같이 좀 먹어주고 그런 먹는 거가 되게 좋았어요. 저도 항상 휴가 복귀하는 당일날은 좀 일찍 도착해서 그 부대 앞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그쵸. 짜장면이나 짬뽕을 한 그릇 때리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예, 꼭.
맞아요. 이렇게 막 꼼꼼하게 챙기고 계획을 한다고 해도 첫 휴가니까 좀 예상 외에 실수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그 휴가 당일이 되면은 출타자 교육을 받고 이제 휴가증을 챙겨서 이병서를 통과하는 순간 진짜 공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그 정말 그 이병서 문 한 발짝 차이인데 진짜 공기가 다른 게 느껴지고. 다른 나라죠. 맞습니다. 네. 그 전에 꼭 할 게 있어요. 이병서를 지나기 전에 주머니를 건빵 주머니랑 다 싹 다 여기 저기 위에 상의 주머니를 다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머니 속에 가끔 부대 비품이나 열쇠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집에 왔어. 전투복을 벗는데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 열쇠야. 이게 무슨 열쇠지? 봤더니 총기 보관함 열쇠야. 야, 상상력이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부대로 다시 복귀해야죠. 너무 최악이다. 큰일 납니다. 아이고. 네. 제가 또 왔습니다. 특히 입대를 앞둔 분이라면 꼭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TMI가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오. 리피의 군대 PMI. 이렇게 보면 본인이 볼 때 그게 피고 정면에서 보면 피가 아니에요. PMI. 네. 오. PMI. 네, 플리스 머치 인포메이션입니다. 더 많이 알려줘 시간인데요. 휴가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휴가증입니다. 그렇죠. 보통 종이 휴가증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너덜너덜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요즘엔 휴대폰을 쓰죠. 그렇죠. 종이 휴가증에 있는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탁 그냥 스캔만 하면 모바일 휴가증으로 전환된다고. 좋아졌네. 대박이죠. 와, 근데 모바일 휴가증으로 전환되면은 뭐 휴대하기 편한 거? 오케이. 그거 왜 좋은 점이 뭐 있어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휴가 가려면 이제 먼저 기차에 가야겠죠. 네. 그럼 TMO라는 곳이 있습니다. TMO에 가서 티켓을 끊어야 돼요. 그렇게 귀찮게 안 해도 됩니다. 휴대폰 바로 예매 그냥 바로. 시간이 완전 단축되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휴가증이 제일 필요할 때는 휴가 중입니다. 이 영화관이랑 놀이공원에 가면 장병 할인이 되죠. 근데 종이 휴가증이면 꺼낼 때마다 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이때 그냥 휴대폰만 딱 내밀면 됩니다. 휴가증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죠. 진짜 간편할 것 같아요. 네. 자, 나라사랑 포털 앱을 설치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장병 여러분, 스마트한 휴가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리피 씨 오늘 TMI는 PMI 인정합니다. 오케이. TMI. PMI. 네. 자, 이건 참 좋은 소식인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슬픈 소식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입대 후에 무려 7개월 동안이나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장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진짜 힘듭니다. 네. 예, 2020년 코로나가 이제 2월 20일부터 이제 발생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6월경까지 코로나 발생 이후에 출타 외박이 통제됐었죠. 6월경 출타 휴가가 일부분 허용됐으나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11월경부터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휴가 등이 통제되었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전면 통제되는 등 코로나 추이에 따라 가지고 장병들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조금 낮았을 때는 신병 휴가를 6박 7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휴가가 끝나고 복귀한 다음에 자가격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그 휴가 복귀 시에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 후에 이제 복귀하게 되며 예방적 관찰 기간으로 2주 동안 격리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백신을 2차까지 맞으면 격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 여러분, 단체 생활이라 더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은 진짜 누구보다 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시국을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가와 외출을 못 나가는 장병들을 위해 비대면 버스 투어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육군에서 햄버거와 팝콘, 커피를 전하는 카페 트럭부터 헬스 경연대회, 원격 상담, 가족과의 영상통화 허용으로 인해 장병들의 코로나 우울증 극복에 나섰다고 해요. 장병 여러분, 힘내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휴가 때 알아야 할 꿀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신병 유로 휴가자 중에 휴가 미국기로 군형법 군무이탈죄에 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군무이탈죄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그 탈영이죠, 탈영. 휴가 복귀 날짜를 놓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부대에 지연 사유를 말하고 승인을 받아서 꼭 복귀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판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법무관님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나요?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몰랐다. 없을 것 같았는데 바로 터미널 앞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달라고 한 행동인데요. 그게요? 네. 이 경우에는 휴가자가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기 싫거나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사적인 부탁을 하는 행위는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자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가자가 평소에 친분을 고려해서 사적인 부탁, 이걸 들어주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기분이 안 좋으면 인권 침해다라는 건데 해주기 싫으면 인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네. 이 과정이 심해지면 네.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군인복무기본법의 제35조 제3항은 병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해진 경우에는 국방부 군인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서 복종 의무 위반, 폭행, 가혹행위, 사적 지시에 해당하죠. 이 경우에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감봉이나 근신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도한 부탁 하지도 말고 해주지도 말아요. 자, 그 외에 휴가 나가는 장병들이 또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 휴가를 나가는 병사들 중에는 술에 취해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때는 부대로 바로 복귀하게 되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징계 처분을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전역한 지 오래된 선배로서 딱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귀하지 않으면 전역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피 씨. 아, 네, 인권성이 아쉽게도 없어졌다지요. 아니 뭐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 오늘은 뭐 너무 그냥 자신 있는 분야로 하신다고. 힙합? 뭐 배우 이성균 씨 버전으로. 너무 날라먹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는?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원하고 계세요. 네. 노래는 식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좀 변화의 시기죠. 예, 변화의 예. 시기. 쉬어가는 거죠. 그래요. 네. 야, 안전한 병역, 열린 병의 인권을 보장한다. 존중이란 말은 전후의 또 다른 이름.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야, 봉골레 파스타 먹을래? 청솔 귀뚜라미, 표범, 그리고 카멜레온. 자, 다들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바로 위장입니다. 위장. 청솔 귀뚜라미는요, 나뭇잎처럼 보이고 표범은 이 표범 무늬를 이용해서 몸을 숨겼다가 사냥을 하죠. 아시다시피 이 카멜레온은 이 주변 환경에 맞게 이제 피부색이 바뀌죠. 이 세 가지 동물보다 더 위장에 뛰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이죠. 그렇죠. 네. 오늘 자손이 형이 군인의 위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손이 형! 위장 준비 끝났지?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위장 크림, 위장포. 구독했어? 안 했다고? 구독 안 했으면 군생활 끝나냐? 아 짜증나네. 이제 끝나. 표대선 회장님, 그 지금 밥차 왔는데 저 내려가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지 움직이면 쏜다. 구독. 선우가 얼굴 뭐 수두로 팩했냐?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병. 위장포는 처음 들어봐요. 이거 보고 나중에 나왔죠. 저 디지털 위장. 위장포. 일병. 상병. 대충 접는다고 표현하기가 꾸겨넣는 거죠? 병장. 다행이네요. 그래도 바람을 넣었네.
휴대면 실버가님 작업을 하러 다 어디 간 거야? 휴대면장님. 저기 어떻게 올라갔어? 내가 그 작업을 왜 가? 어디 갔어?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무리 말년병장의 클로킹 기능을 써도 행보가는 귀신같이 찾아내는 옵저버 기능이 있죠. 못 숨어요. 자, 오늘은 군인의 위장에 대해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군인이 훈련이나 전투 등을 위해서 위장하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위장 크림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훈련소에 가서 처음 위장을 할 때는 그 효자손 영상처럼 그냥 까맣게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스킬이 늘어가죠. 저도 이제 훈련 후보생 때 각계 전투하게 되면 위장을 하게 되는데 저도 발라보니까 이게 색깔을 구분해서 잘 발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다 칠해져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더럽더라고요, 얼굴이. 위장 크림 바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 와중에 의문이 좀 듭니다. 위장하면 진짜 못 알아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눈이 좋잖아요. 바로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장의 목적이 뭡니까? 은폐, 엄폐죠. 네. 군인이 얼마나 감쪽같이 숨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오.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군인 찾기입니다. 뭐야? 이야, 이거 어디 있을까요? 저기. 우와, 몰랐어. 대박. 어디 여기서 있을까요? 어떻게 찾아요? 야, 진짜 대단하다. 어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예 못 찾는다, 이거. 와, 이거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 있냐? 진짜? 아니, 깜깜한데 있나? 진짜.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저거. 저걸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았어요? 눈이 좋아가지고. 밤인 줄. 야, 근데 진짜 안 보여. 우와, 대단하죠. 인정.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와, 위장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미리 위장하는 법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부대 위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대에서 하는 위장을 말하겠죠. 주둔지도 위장망으로 이렇게 가리고 차량도 국방색으로 도색이 돼 있잖아요. 탄약고도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개인 위장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 위장은 얼굴이나 손에 위장 크림을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포를 쓰는 등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개인 위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개인 위장이죠. 아무리 군복을 입고 방탄모를 쓴다고 해도 피부색이 보이면 눈에 띄거든요. 특히 밤에도 이 달빛에 얼굴이 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목, 손까지 위장 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육해공의 경우에 전투 방식이 다 다르니까 위장하는 법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장 크림을 바르는데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일단 육군의 경우를 보면은 훈련소에서부터 처음 위장 크림을 접하게 되고 뭐 각계 전투, 야간 수경 훈련, 전투 준비 태세, 포국 훈련 이외에 이제 포복 훈련을 할 때도 위장 크림을 많이 바르게 됩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활동하는 일이 이제 드물다 보니까 위장 크림을 뭐 잘 안 쓰고 대신에 이제 해병대는 해군하고 좀 다르게 육지에서도 이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육군처럼 위장 크림을 바르게 됩니다. 네. 이제 공군은 육군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제 주로 공군이 담당하는 일이 비행단 수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등하관제라고 해서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는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장보다는 오히려 부대 위장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그 위장 크림 한번 발라보고 싶은데요. 그때 그 시절 얘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죠. 1994년 어떻게 위장을 했나요? 궁금하다. 위장 크림이 어딨어, 위장 크림이. 위장 크림이라고 하면 그냥 가끔 그 먹는 그 크림빵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크림이 이제 소화되면서 지나가면서 12지장 이렇게 발라지면 그게 위장 크림이었지. 위장의 크림. 와. 1994년도에는 위장 크림이 없었어요. 먹지. 시커먼 먹지. 네, 먹지를 그냥 이렇게 바르고 아니면 뭐 신문지 태워가지고 재로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이렇게 그게 위장이었어.
그 2000년도에 입대한 친구들은 보급 위장 크림을 바를 때부터 끈적하고 좀 트러블이 올라온다고. 저 입대하기 전부터 꼭 사제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충성마트에서 파는 위장 크림을 쓰든가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온 위장 크림이 엄청 인기였죠. 저 때 나왔어요. 11년대쯤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피부 트러블도 나오고 안 좋다라고 하니까 요즘은 위장 크림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비로 중대 비품으로서 이제 위장 크림을 개별적으로 사놓거나 개별적으로 이제 장병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또 생각이 추억에 떠오르니까 목이 메이시나 봐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시중에 나오는 제품은 자외선 차단도 되고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되는 기능도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요? 네, 기능성 위장 크림. 기능성 위장 크림이요. 케이스도 예뻐요. 맞아요. 멋있어.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피부 트러블 개선에도 도움이 되면 평상시에도 우리 방송할 때도 위장 크림 이렇게 바르고 방송을 그렇죠. 한번 저희 하이라이트 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럼 수민 씨 혼자 아는 재미없으니까. 네, 하면 그렇죠. 그러면 한노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 위장 크림은 어떻게 바르나요? 뭐 이렇게 그날 약간 필 가는 대로 스웩 넘치게 좀 바르면 되나요? No! 깜짝이야. No. 위장 크림에도 과학이 들어갑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한 건 모두 공개하는 남자가 있어요. 오 그래요? 접니다. 리피의 근데 TMI. 자, 안면 위장에도 규칙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아셨나요? 우리 얼굴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이잖아요. 위장 크림을 바를 때도 그걸 이용해서 발라야 됩니다. 입체적으로. 네. 여자들 메이크업 할 때도 갸름해 보이려고 턱에 쉐딩하고 그다음에 코 높아 보이려고 이제 코 쉐딩, 노즈 쉐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원리인 거죠. 아주 아영 씨가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코, 뭐 눈썹 위, 광대는 좀 튀어나와 있고 눈 아래, 코 옆에 이런 데는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에 색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돌출된 부분은 어두운 컬러인 검은색을 바르고 반대로 들어가 있는 눈 아래, 코 옆에는 녹색, 갈색을 바릅니다.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얼굴이 평평해 보여서 얼굴로 인식을 안 하게 되죠. 위장 크림 바르는 법도 정말 과학이네요. 그러면 슬리피 씨 바르는 법은 잘 들었고 위장 크림 잘 지우는 법이 또 중요하잖아요. 저 때는 그 먹지로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모공 사이사이에 그 까만 그 먹지가 박혀가지고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모공에. 네. 그냥 막 까만 깨가 막 박혀 있는 것처럼 막 이게 세수하고 나면 어떻게 지워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해요. 위장 크림 깔끔하게 지우는 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위장 크림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평소보다 두껍게 바르고 위장 크림을 발라주세요. 아 선크림은. 네, 그러면 클렌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간단하네. 위장 크림 잘 발라서 우수사병으로 포상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포상을 원한다면 입술, 귀, 목까지 깔끔하게 바르세요. 네, 빈틈없이. 그럼 행복한 명함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렇군요. 자, 저 한번 할로윈 데이 때 진짜 해볼까 그래요. 생각 중인데요. 이 순간에 저도 정말 발라보고 싶네요. 지금은 코로나19 시국이라 위장 크림 바르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네, 요즘은 이제 부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덴탈이나 KF 마스크를 쓰게 되죠. 근데 이제 큰 훈련이 잡히게 되면은 위장 마스크, 그러니까 위장 크림이 아니라 위장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위장 크림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효자손 영상에서 나왔던 게 또 있잖아요. 그 위장포. 네, 위장포 여기 이거를 곁들이면은 또 완벽해지는 거죠, 그 위장이. 그렇죠. 위장포는 군장 덮개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군장, 이 배낭을 덮는 거예요. 그대로 펴서 이렇게 이 고무줄이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쭉 해서 군장을 덮는 거고 특히 방탄 헬멧은 꼭 빛 반사를 이제 받을 수 있어서 위장포를 꼭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2개예요. 위장포가 어딨어, 위장포가. 1994년도에는 위장포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뭐 나뭇가지 꺾어서 그냥 여기 막 이렇게 방탄물 이렇게 꽂고 군장이 꽂고 나뭇잎 막 이렇게 막 두들치 막 이렇게 나뭇잎 전부 다 나뭇잎 막 이렇게 나뭇가지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다 막 삐죽삐죽. 하나의 나무였어, 나무가 되는 거야.
같은 군대 나오신 거 맞나요? 너무 놀라운데요. 이제 요즘은 연기 잘하시네요. 예. 요즘은 이제 풀이나 전투복을 잘라서 위장포로 쓰는 옛날 사람 없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주 이제 빳빳한 위장포를 보급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래 받았을 때 선 그대로 접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못 접으면 보관망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군장 가방에 위장포 보관망이 붙어 있어서 보관하는 법도 아주 쉽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군인의 위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인권 침해 판정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법무관님,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나요?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장이 이등병에게 위장 크림을 더 진하게 바르게 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고 놀리는 행위인데요. 이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또한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부대관리훈령 제17조에 따르면 병상호간에는 사적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에 위반한 행위로서 군인징계 업무 처리 훈령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적 지시에 해당해서 그 횟수에 따라서 휴가 단축이나 군기 교육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스꽝스럽게 위장 크림을 발라놓은 이후에 놀리는 정도가 심해지면 언어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 언어폭력의 횟수에 따라서 휴가 단축이나 군기 교육의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병장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구독이라고 쓰는 건 본인 얼굴에만 하시기 바랍니다. 후임한테 강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법무관님, 두 번째 인권 침해 사안은 뭔가요? 네, 이제 두 번째 인권 침해 상황을 보면 이거는 인권 침해라기보다는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모두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병장 본인이 다크 템플러에 빙의해가지고 숨는 행동인데요. 훈련이나 점호, 청소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해야 함에도 숨어서 임의적으로 열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서 근신해서 군기 교육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위장은 은폐, 엄폐의 목적만 있다는 거 모두 잊지 마시고요. 아, 또 하나, 그 위장 후에는 깔끔하게 클렌징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씨. 자손이 형! 네, 오늘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버전. 오늘은 제가 너무 못 살게 온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아니, 저도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 오리지널 한번 해보자. 오리지널. 오리지널을 많은 분들이 잊지 않았을까. 오리지널이 뭐예요? 기억도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오리지널이 이제 힙합입니다. 랩. 랩. 저도 이제 트로트만 해가지고 랩을 까먹었어요. 랩을 잊었어요. 가사 다 까먹고. 그래서 한번 랩을 하면 원곡 버전. 원곡 저희가 또 버전? 그때 노래 한번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 맞다. 요! 전중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A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소리 질러! 그래서 제가 자꾸 버전을 시켰던 것 같아요. 넘어갔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땡땡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땡땡은 울지 않는다. 한 번 땡땡은 영원한 땡땡. 닭. 땡땡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땡땡! 땡땡에 들어갈 말. 닭은 모가지를 비틀어도 울지 않는다. 아, 이거 쉬운데? 뭐지? 땡땡? 오늘은 효자손이 이 땡땡 이분들 얘기를 해줄 겁니다. 바로 불러보죠.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사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해병대. 전격 분석이에요. 충성! 동무 신조! 우리는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대병의 긍지! 나는 국가전략 기동부대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이병효자손 들어 아, 저거 살짝 달라. 네. 뒤로 돌아 진짜로? 오, 맞아, 디딤발을 딱. 뒤에 있다가 맞아, 다시 맞아, 올리는 맞아. 식으로. 앞으로 이갑 하나 둘셋넷 좌영 앞으로 이갑 바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좌영 앞으로 이갑 한 발에 저렇게 네. 방향을 바꾸는. 그렇죠. 저렇게 하잖아요. 예. 해병대는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갓 하나 둘셋넷 좌영 앞으로 갓 비고 쭉가 하나 둘 좌영 앞으로 갓 밀고 쭉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그냥 피해가죠. 예, 하나 예. 둘셋 어떻게 앞으로 다르게 하나요? 갓 어떻게 다르게 하지? 하나 둘셋넷 그냥 바꾸가? 하나 들어가나요 둘 물로? 그냥 밟고 가? 뭐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야 자손아 자손 이거 삼소대 좀 갖다 놓고 와라 알겠습니다 두 손으로. 네. 예. 그러면 야 자손아 자손 이거 삼소대 좀 갖다 놔라 삼소대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야 막상 누구냐? 왜? 뭘 해병이 누가 구제로 저렇게 바뀌어 있나? 어? 그럼 어떻게 받아? 해병이 구충거리게 돼 있냐? 한 손으로? 삼소대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아 그래? 다른 부대는 지나가죠. 그냥 저 아저씨죠 아저씨. 예. 아저씨라고 부르죠. 맞아. 휴가 나왔냐? 그렇죠. 그렇죠. 선임한테 무조건. 그렇죠. 필승 처음 뵙습니다 맞다 저번에 내고 위정포 어디다 놔뒀지? 야 일병 최승규 저기 있는 반합 좀 갖고 와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아씨 여기 있네 씨 저번에 맞다 내가 위정포 어디 갔지? 저번에 훈련 뛰고 야 일병 최승규 저기 위에 있는 함구 좀 갖고 와라 한국 용어가 다르구나. 그리고 공명복창하죠. 선임만. 함구 가지고 왔습니다 한 손으로. 함구에 너 어디 갔어? 예. 언젠가 한 번은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해병대를 빼놓을 수 없죠. 네. 해군 소속이긴 하지만 특유의 부대 분위기와 훈련 때문에 육해공과 해병대는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남자들의 이 군부심은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해병대 군부심은 더 남다르잖아요. 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은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곳이다! 막 이런 해병대 명언들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연예계에도 이 해병대 출신 계보가 좀 있어요. 최근에 제대한 샤이니 민호 씨, 악동 뮤지션 찬혁 씨부터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현빈 씨, 오종혁 씨, 뭐 이정 씨, 이정 씨, 남진 선배님. 아이고 거기까지.
아, 네네. 자, 효자손 영상만 봐도 육군 그리고 해병대는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해병대 특징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먼저 임무의 측면에서 육군이 GOP 라인을 방어하는 등의 임무를 하고 있으면 이제 해병대는 적 중심 지역으로 해안가를 통해서 상륙하는 작전을 합니다. 이런 상륙 작전을 중심으로 공중, 육지, 바다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부대를 지향을 하고 있고 적의 심장부에 가장 선봉으로 공격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상륙부대이기 때문에 지상훈련과 해상훈련을 모두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부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수훈련, 고등유격, 해상침투훈련, 전투수영 등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웬만한 특수훈련은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메인 훈련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해병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원 입대 아닐까 싶은데요. 그 힘든 길을 직접 지원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1차 서류 심사가 있고요. 2차 체력 시험과 면접까지 통과를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해병대 소속 검찰 수사관님께 해병대 어떻게 가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먼저 체력 시험 준비할 때는 달리기, 턱걸이,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 때에는 해병대의 역할이나 본인이 해병대원이 됐었을 때 어떤 과업이나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류 점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원해서 입대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나 봐요. 멋있다. 네. 근데 해병대는 훈련 힘들기로 유명하잖아요. 다른 군과 특별한 차이가 있는 훈련은 어떤 거죠? 이제 해병대는 이제 진짜로 훈련소가 특히 힘든데 총 7주간의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군대 중에서는 훈련 기간이 가장 길죠. 이제 그 중에서도 5주 차에 진행되는 극기주라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일명 지옥주라고 불릴 정도로 극한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네요. 수면 시간과 식사량을 줄인 상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다고 합니다. 극기주 훈련 코스를 좀 설명해드리면 일단 극기주 첫날 새벽 4시에 비상소집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기상을 하고 그리고 바로 100kg이 넘는 목봉을 들어 올리는 목봉체조 하고 그게 끝나면 바로 20kg 완전 무장을 하고 각계전투 훈련장까지 행군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바로 화생방 장애물 극복 시가지 전투훈련 레펠 훈련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극기주 맞습니다. 극기주가 그 너튜브에도 되게 유명한 영상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한 훈련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더 끝난 게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와. 극기주 4일차에는 진정한 해병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14시간 동안 무박으로 20kg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20kg 총 36km를 걸어서 천자봉 고지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병대라면 피할 수 없는 천자봉 고지 정복 훈련이에요. 이걸 내가 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왜? 언제 했어요? 제가 진짜 타나요. 진사에서? 해병대에 가서 제가 천자봉을 이걸 해냈어요? 14시간을 진짜 해병대 진짜로. 해냈어요?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 훈련 목적 자체가 전쟁 상황 가정에서 극도의 공복감과 수면 부족인 상태에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정말 힘든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전후에도 굉장히 끈끈해지고 해병대로서 자부심도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네. 이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 부대로 복귀하면 기다리던 빨간 명찰 수여식이 열리는데 훈련 교관이 빨간 명찰을 가슴에 탁 달아줄 때 훈련병들이 감정이 폭받쳐 올라가지고 그렇게들 펑펑 운대요. 그래서 전역 후에도 많은 해병대 예비역들은 빨간 명찰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이제 지칠 때 빨간 명찰을 이제 꺼내들고 힘들었던 군대 시절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고들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전역한 해병대원들에게도 이제 빨간 명찰은 긍지이자 땀과 인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 훈련을 마치면 전원이 다 나와요. 도열을. 그 부대에 전원이 다 나와요. 그 해병대 처음 봤어요. 그 부대 생활관부터
나가는 문까지 쭉 다 서 있어요. 그 며칠 촬영했죠? 저 4박 5일. 4박 5일 경험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해병대 4박 5일 제가 기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해병대 해병대 그 제일 높으신 분 뭐라 그러죠? 사령관님. 사령관님이 기수를 인정 1200 제가 1221기 해가지고 1221-1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트로피가 왔어요. 아 진짜? 네. 신기하다. 4박 5일 하고 4박 5일 꼴랑. 네. 자, 이렇게 힘든 훈련 이겨내고 나면은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런가요? 아 없어져. 무서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4박 5일 하면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 생긴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려야 될 시간이 왔죠. 실패 군대 TMI.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네. 때는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25 전쟁의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였던 통영 상륙 작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치밀하고 기습적인 공격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 작전을 취재한 미국의 여기자가 한국 해병대에 감탄을 해서 기사 제목을 그들은 귀신이라도 잡겠다라고 쓴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말인 거죠. 대한민국 해병대의 위험 다들 잘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슬리피 군대 TMI였습니다. 해병대가 군부심이 남다를 만도 하네요. 그래서 빨간 명찰뿐만 아니라 해병대만 갖고 있는 군대 문화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물건을 한 손으로 받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이 해병대에서만 쓰는 용어도 따로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팔강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모자에 8개의 각이 딱 서 있는 게 멋있는데 해병대 특유의 칼각이 모자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해병대는 세무. 세무 전투. 난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진짜. 네, 세무 전투와 상륙 작전 할 때 갯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는 거라고 합니다. 멋있어요. 그 해병대 패션 하면 이제 해병대 훈련 교관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얀색 헬멧에 맞아. 금색 벨트, 맞아. 흰 장갑 딱 끼고 바지 밑단에 이제 쉐링을 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이제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죠. 예, 사실 그게 다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우선 하얀 장갑을 착용하는 건 한 기수당 1000명 이상 입영하는 훈련병들이 멀리서도 훈련교관의 수신호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요. 바지 밑단에 이제 쇠링을 착용하는 건 이제 동작을 시범 보일 때 훈련병이 청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 단순히 멋부리기용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수색대 때 옛날 그 94년도에는 1994년도에는 그 해병대 따라서 멋부리려고 쇠링을 이렇게 차고 이렇게 외출 예방 나가고 그랬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짚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속에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네, 오늘 영상 속에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선임이 후임에게 반합, 해병분들을 함부라고 부릅니다. 이걸 가져오라고 하는 행위인데 이는 사적 지시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되고 헌법 제10조에서 정하는 행복취구권, 침해하는 행위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에 따라서 사적 지시, 언어폭력, 가혹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휴가 제한부터 군기교육까지 징계에 처해집니다. 그 영상처럼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징계 양정보다는 감경이 될 수가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된 경우에는 강등의 징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병 정신이 담겨져 있는 해병의 긍지 첫 번째 조항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강인한 정신도 좋고 각 잡힌 군기도 좋지만 해병대 정신의 완성은 전우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drop the beat. 위에 병영 적행군기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 보장하지 전종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동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